상상해 보세요.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눈이 침침하고 관절은 뻐근하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진 채 부엌에 서 있는 당신. 어쩌면 혈압약, 당뇨약, 혹은 소화불량 약 등 산더미처럼 쌓인 약병들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끝이 없어 보이고 피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짐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박한 재료를 상상해 보세요. 기적의 치료제도, 유행도 아닌 수세기 동안 조용히 삶을 변화시켜온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필수품, 바로 식초입니다. 저는 35년 경력에 은퇴한 내과 전문의 박수민 박사입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학계에 몸담아 온 저는 청진기를 버리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건강 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로서 간단한 습관 하나로 13가지 흔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몸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혈당 수치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내리며 정신이 몽롱하고 예민해지거나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으로 심장이 쿵쾅거릴 때가 있었나요? 식후 복부 팽만감, 무릎 뻣뻣함,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초의 장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립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몸의 복잡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총체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고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습관이 약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아세트산과 영양 성분을 지니고 있어 하루 10분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의 초석입니다. 과학, 환자 사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바탕으로 이 소박한 액체가 건강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당은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제2형 당뇨병이나 전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입니다. 혈당 측정기를 확인하고 수치가 너무 높아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4억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불규칙한 혈당으로 인해 피로, 식욕, 그리고 신장 손상과 같은 장기적인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식초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 2큰술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식후 혈당 수치가 대조군보다 20에서 35% 낮았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즉, 신체가 당분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혈당 급등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세 재봉사 안씨께서 낙담하신 채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메트포르민 복용과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이 170mg/dl 안팎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두통으로, 오후에는 무기력함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타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맛이 나는 것이 걱정되어 주저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2주 후,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혈당 수치가 130mg/dl로 떨어졌습니다. 2달 동안 혈당 수치는 120mg/dl 정도로 안정되었고
내분비과 전문의의 승인을 받아 한 가지 약을 감량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1이큰술을 물 230ml에 희석하여 식전에 한 모금씩 마시세요. 절대 직접 마시지 마세요.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하거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다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것이 완치는 아니지만 혈당 조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15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소리 없는 위협인 혈압을 생각해 보세요. 혈압계 앞에 앉아 혈압이 140-90mmHg를 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약물 치료와 저염 식단이 도움이 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초는 놀라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고혈압주를 대상으로 한 한국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6주 동안 보충한 결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트산은 동맥에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72세에 은퇴한 버스 운전기사 최 씨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두 가지 약을 복용했음에도 혈압이 155-95mmHg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뇌졸중을 두려워했고 아버지의 병력까지 겹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꿀을 약간 넣어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맛에 대해 불평했지만 끝까지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평균 135-85mmHg로 측정되었고 그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한 가지 약을 줄였고 이는 그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려면 식초 1이큰술을 물에 타서 식사와 함께 섭취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인 식단과 함께 섭취하세요. 식초는 약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약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심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모든 장기로 혈액을 운반하는 생명선인 동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찌꺼기로 구성된 플라그가 쌓이면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데 이 질환은 매년 1,800만 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은 은밀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영양생화학 저널 오브 눌리셔널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성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동맥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트산은 지방을 분해하고 산화 손상을 줄여 혈관벽에서 플라크를 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저는 65세 회계사 김 씨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정기검진에서 초기 플라크 축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LDL 수치는 190mg 들렸고 몸이 나른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견과류와 생선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매일 식전에 사과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LDL 수치는 145mg/dl로 올라갔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으며 손이 더 따뜻해지고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동맥을 보호하려면 1-2스푼을 물에 희석하여 식전에 복용하고 운동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병행하세요. 정기적인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해독 커브인 간 또한 식초의 마법의 수혜자입니다. 음식부터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간은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데 이는 전 세계 성인의 30%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간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과식초의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은 간의 지방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식초가 간 효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시사했습니다. 60세 사서인 이 씨는 간 효소, ST80, ALT75,
수치가 상승하여 지방간을 시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부은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고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튀긴 음식은 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10주 후 그녀의 효소 수치는 정상화되었고 ST35, ALT40,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저녁 식사 후 물에 희석하여 사과식초 한 큰술을 섭취하고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고 음주를 제한하세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간은 조용히 일합니다. 이 부드러운 습관으로 간을 보상해주세요. 소화는 식초의 효능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효소가 감소하면 소화가 느려져 복부 팽만감, 가스 또는 역류가 발생합니다. 노인의 40% 이상이 소화 문제를 호소하며 이로 인해 식사의 즐거움이 떨어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 분해를 촉진하며 장 운동을 도와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효소 활동을 촉진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70세의 제빵사인 박 씨는 식후 복부 팽만감이 너무 심해 사교 모임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식사 15분 전에 물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타서 먹는 것을 추천했는데 특히 찐 채소에 식초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3주 후 복부 팽만감은 완화되었고 다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려면 물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식사 전에 한 모금씩 마시세요. 의사의 진찰 없이 위궤양이나 역류가 있는 경우 피하세요. 최상의 결과를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식초는 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한 입 한 입이 소중하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신체의 여과 장치인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화와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신장 질환 환자는 9억 명에 달합니다. 식초의 구연산은 소변을 산성으로 유지하여 결석을 예방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한 연구에서 식초 섭취가 신장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관찰 결과도 이와 일치합니다. 73세 농부인 한 씨는 신장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 1.5mg/d에 가 높았습니다. 저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하루에 2번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6주 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2mg/dl로 올라갔고 그는 더 건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덕분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초 1-2큰술을 희석하여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마시고 저염 식초를 선택하세요. 신장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일 10잔을 목표로 하세요.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매일 겪는 변비는 식초에 잘 반응합니다. 장 운동이 느리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불편함을 유발하며 노인의 20%가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식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수분 공급 효과는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장 운동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7세 할머니인 윤 씨는 일주일에 2번만 배변을 했다고 합니다. 변비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고 과일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매일 배변 활동을 했고 변비약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먹고 섬유질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세요. 공복에는 원액 식초를 마시지 마세요.
식초는 규칙적인 배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증가, 특히 복부 지방은 흔한 문제입니다. 비만은 22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식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 호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초 15ml를 섭취했을 때 12주 동안 내장 지방이 1.8kg 감소했습니다. 아세트산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67세 사무원인 김 씨는 폐경 후 허리 둘레에 대한 좌절감으로 10kg이 늘었습니다. 저는 식사 전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허리 둘레는 4cm나 줄었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의욕이 생겼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식사 전에 사과식초 1-2스푼을 희석해서 먹고 통곡물 음식을 섭취하고 매일 20분씩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노인의 3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에너지와 건강을 해칩니다. 식초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며 안정적인 혈당은 야간 활동 장애를 예방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일화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71세 목수인 이 씨는 밤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지쳐 깨어났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물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고 저녁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67시간 잤습니다. 다시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큰술을 희석하여 복용하고 늦은 카페인 섭취는 피하고 아침 햇살을 쬐세요. 역류가 문제라면 일찍 복용하세요. 식초는 밤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여 약 5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흡수가 중요합니다. 식초는 칼슘을 이온화하여 흡수를 돕고 특히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식초가 골밀도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세 교사인 최 씨는 보충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칼슘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사과식초 1큰술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골밀도는 약간 개선되었는데 이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1큰술을 섭취하고 칼슘 공급원을 섭취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하세요. 비타민 D는 필수적입니다. 식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7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요통은 신체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의 항염 효과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내복하거나 찜질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76세 정원사인 오 씨는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사과식초 2큰술을 넣은 따뜻한 찜질팩을 권했습니다. 2주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잠이 더 잘 와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식초 1-2큰술을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찜질팩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칭과 함께 사용하며 피부가 예민한지 테스트해보세요. 식초는 자연스럽게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피부 노화, 기미, 칙칙함은 내면의 건강을 반영합니다. 폴리페놀과 같은 식초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여 염증을 줄여 피부를 밝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은 색소 침착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세 간호사인 박 씨는 피부가 피곤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6주 후, 그녀의 안색이 환해졌습니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1큰술을 희석해서 먹고, 자극 때문에 국소 사용은 피하고 항산화제를 섭취하세요. 피부는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피로는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고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를 줄여줍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사고를 예방합니다. 75세 정비사 윤 씨는 정오, 무렵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아침과 점심 후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돌아왔어요. 그가 말했다. 2큰술을 희석해서 먹고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을 병행하세요. 예민하다면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식초는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식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습관으로 혈당을 피로로 전환시켜줍니다. 매일 따뜻한 물에 2큰술을 희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상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마시고 영양소 보존을 위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위가 예민하다면 식사 중에 1티스푼으로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효과는 몇 주에 걸쳐 나타납니다. 86세인 저는 건강이 나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활기차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이 지혜를 공유하고 더 많은 팁을 함께 나눠요. 당신의 몸은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